네, 안녕하세요. 다섯 번째 강의입니다. 다섯 번째는 강의는 다이콤 시티를 읽고 3차원 이미지를 플랫하는 부분까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영상에서는 오버뷰를 드리고 네 번째 숙제, 지난번 네 번째 숙제에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했던 내용들을 좀 복습을 해보면 CT를 읽을 때 이미지 로우 밸류를 CT 넘버로 변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고요. 그래서 CT 헤더에서 리스케일 슬로프하고 리스케일 인터셉트 정보를 받아서 로우 밸류를 CT 넘버로 변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윈도우 위스, 윈도우 레벨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고요. 이걸 통해서 컨트라스트를 변화시키는 그런 방법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숙제 세 번째에 대해서 해설을 해드렸고, 슬라이스 로케이션의 액츄얼 슬라이스를 플랫해서 어, 보여주는 그런 부분까지 했었고요. 그 다음에 CT 이미지를 이제 이전까지는 개별 슬라이스 이미지로 읽었었는데 하나의 볼륨메트릭 이미지로 읽고 어, 읽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이콤 리드 볼륨 함수를 지난번에 공부를 했었습니다. 지난 강의 때 사용한 매틀랩 함수는 다이콤 리드 볼륨하고 스퀴즈 함수, 어, 어떤 매트릭스에서 저희가 원치 않는 그런 디멘전을 줄여줄 때 사용하는 함수가 스퀴즈 함수가 되겠습니다. 이번 강의의 목표는 이제 숙제 4번에 대해서 해설을 하고요. 3차원 이미지 볼륨을 읽었을 때 x, y, z 좌표를 설정하고 그리고 좌표 측의 최대 최소값을 출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피겨 영역을 설정하는 부분, 그리고 세 번째 파트로는 하나의 피겨에 여러 개의 플랫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에 사용하는 주요 매틀랩 함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set gcf 이 함수를 통해서 피겨의 다양한 특성을 변화시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요. 그리고 피겨 안에 여러 개의 그 그래프를 그리려면은 타일드 레이아웃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스퀴즈 함수는 한 번 더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파트로 이제 호목, 네 번째 호목에 대한 솔루션을 드릴 텐데요. 호목 네 번째 숙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면은 다이콤 리드 볼륨 함수를 이용해서 CT 이미지 볼륨을 읽고 XYG 좌표를 구하는 코드를 작성하고 각 축의 좌표 범위를 텍스트 파일로 출력하는 코드를 작성해 보세요. 그래서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들을 좀 다 합쳐서 해야 되는 숙제입니다. 음, 그래서 제가 힌트를 드렸을 때 이제 2차원 좌표를 설정하는 코드가 이제 아래와 같은데 이 코드를 이제 좀 참조해서 만들으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최대값, 최소값을 출력할 때는 max, in 함수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숙제에 대해서 좀 그 솔루션을 드리면은 지난 강의에 했던 코드를 좀 먼저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좀 익숙한 그런 코드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윗부분 CT 경로를 가져오는 CT 폴더에 경로를 가져오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가 다이콤 리드 볼륨을 이용해서 이미지를 읽고 그 다음에 스퀴즈 함수를 통해서 세 번째 디멘전을 줄여줬습니다. 이 이유는 이제 이미지를 읽으면은 어, 이제 4D CT 같은 경우에는 시간의 차원이 하나 더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 시간의 차원이 이제 다이콤 리드 볼륨을 사용했을 때는 세 번째 차원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와 같이 이제 3D CT 하나를 읽었을 때는 그 디멘전이 1이 됩니다. 세 번째 차원을 줄여주기 위해서 없애주기 위해서 스퀴즈 함수를 사용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스페셜 정보를 가져오면은 그 오리진 정보, 스페이싱 정보, 사이즈 정보를 다 같이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지난번에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좌표를 설정하는 부분은 x, y, g 좌표 동일하게 떤 코디네이트의 길이를 사이즈 함수를 통해서 정해주고 그 다음에 각각의 정보를 넣어주는 건데 오리진에서 결국에는 이제 그 좌표 값이 가장 작은
코너 픽셀의 위치부터 시작해서 스페이싱을 하나씩 더해주는 그런 형태로 더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텍스트 파일로 출력을 하는 거는 저희가 아마도 첫 번째 강의 때 첫 주차 때 했을 텐데요. 다시 한번 좀 공부하셨던 내용을 상기시켜서 내용을 진행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매트랩에서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트랩으로 가서 지난번에 했던 부분들이 이제 CT 경로를 먼저 가져옵니다. 그 윗부분을 실행을 시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컨트롤 엔터를 누르면 이 부분 섹션을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저희가 한 거는 경로를 지금 가져왔고요. CT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는 경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 다음에 했던 부분이 이 부분까지 퍼센트 표시 두 개를 해서 섹션을 더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실행을 해보면은 일단은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좀 나눠서 지금 이 첫 줄을 실행을 했을 때는 복습을 해보면은 이미지가 저렇게 출력을 하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사이즈 함수를 써서 지금 이제 이미지가 차원이 어떻게 되는지 차원별로 개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시면은 첫 번째 차원이 512, 그 다음에 512,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시리즈를 나타내는 차원이 되는데 이게 지금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축으로 슬라이스는 337개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저희가 불필요한 그런 차원이 생기기 때문에 요걸 이제 줄여주기 위해서 다시 이미지를 이제 스키즈 한 걸 다시 넣어라. 그러면은 이제 이미지 사이즈가 이렇게 하나를 줄여주고 512 곱하기 512 곱하기 337 이렇게 바뀌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저희가 원하는 3차원 볼륨으로 이미지를 읽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오리진 스페이싱 사이즈를 가져오는 부분들을 이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저희가 원하는 그 좌표를 설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정보들을 다 가지고 왔고요. 하나씩 볼까요? 이미지 오리진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X, Y, G 각각 가장 작은 값을 가져와 왔고요. 그 다음에 픽셀의 스페이싱도 다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미지 사이즈는 이렇게 가져왔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X, Y, Z 좌표를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X, Y 좌표를 이렇게 했고 결국에는 이제 Z 좌표도 똑같이 이제 이미지 사이즈의 세 번째 하면은 337이 나오잖아요. 337개에 저는 대체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X 좌표는 이미지 사이즈 컴마 1을 했고 Y 좌표 같은 경우는 1 컴마 이미지 사이즈 이렇게 하게 되면은 X 좌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에서 아래로 긴 게 되고 Y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행으로 된 그런 매트릭스가 되는데 저는 대체로는 이거를 위아래로 긴 행렬을 만드는 걸 좋아합니다. 이런 식으로 통일을 해주고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한번 실행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다 0으로 이제 만들어 준 거죠. 제로스 함수를 써서 일단은 아직 그 어떤 값을 넣기 전에 이렇게 빈 매트릭스를 만들어 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값을 넣어주게 될 텐데 이렇게 똑같이 Z 좌표도 이걸 복사하셔가지고 바꿔주면 되겠죠. 해당하는 부분을. 그 다음에 사이즈도 세 번째 걸로 바꿔주고 여기를 잘 바꿔줘야 되겠죠. Z 이미지고 그 다음에 똑같은 걸 포문에서 똑같은 걸 써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미지 오리진 세 번째, 이미지 스페이싱 요것도 세 번째, 그 다음에 여기도 mm으로 바꿔주면은 잘 어사인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Z축 좌표를 한번 켜놓고 요거를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쭉 Z축 그 좌표에 해당하는 값이 잘 어사인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X, Y, Z축 좌표를 설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이제 X축, Y축, Z축 좌표의 범위를 출력하는 텍스트 파일 하나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게 이제 숙제 네 번째인데, 자, 지금 제가 일단은 텍스트 파일 이름을 하나 만드는 코드는 일단은 시작을 해놨고요. 그럼 여기서 해야 될 게, 일단은 fopen 함수를 써서 저희가 원하는 텍스트 파일을 열고, 그럴 때 이 모드는 W가 됩니다. 이제 쓰기 모드로 읽겠다는 거죠. 이렇게 하고 fprintf 함수를 쓰면 되는데, 저희가 x의 범위를 나타내고 싶은 거죠. 그럴 때 지금 한 소수점 셋째짜리 정도까지만 나타내면 충분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실수형으로 나타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범위에서 최소값에서 최대값까지, 그 다음에 엔터를 치려면 백슬래시 n을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x의 x 이미지의 최소값은 민 함수를 사용해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최대값은 x 이미지의 맥스 값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x, y, z에 대해서 다 실행을 하고자 한다. 그랬을 때는 여기에 지금 feed가 빠졌죠. 아까처럼 이렇게 지금 fprintf에서 feed가 없으면은 커맨드 윈도우로 나가게 됩니다. 파일로 출력을 하려면 파일 아이디를 넣어서 출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미콜론을 뒤에다가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x, y, g 여기를 잘 바꿔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파일을 닫아줘야 됩니다. 그러면 항상 저희가 이걸 닫아주지 않으면은 파일이 계속 이제 쓰는 그런 모드로 열려있는 상태가 돼서 나중에 이제 파일을 열려고 하면은 잘 안 열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항상 붙여주셔야 되고요. 요거를 이제 실행을 하게 되면 한번 그 폴더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여기에서 실행을 하고 있고, homework 4, hw4 텍스트 파일로 저장을 해서 여기에 잘 보시면 범위가 잘 출력을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번 주 다섯 번째 주 첫 번째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파트는 이제 피겨 영역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저희가 그래프를 하나 만들어낼 때 피겨를 사용했고, 그 안에 이제 배경 색깔을 바꾸기 위해서 컬러를 넣고 화이트로 설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 피겨 오브젝트를 하나 받기 위해서 앞에 fig, fig하고 어사인을 해서 이제 피겨 오브젝트를 하나 가져오는 방식으로 코딩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피겨 오브젝트에 여러 가지 파라미터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할 때는 이제 set figure 오브젝트를 넣고 그 다음에 원하는 프로퍼티를 넣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바꿀 거는 유닛을 바꿀 거고요. 그 다음에 outer position, 피겨의 가장자리 그 디멘전을 저희가 바꿀 건데, 이제 아우터 포지션을 이용해서 이제 디멘전을 바꾸기 이전에 먼저 유닛을 설정할 겁니다. 그러니까 길이의 단위를 인치로 좀 바꿔보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이 피겨 오브젝트를 하나 가져오고 피겨 오브젝트의 속성을 바꾸는 그런 방식으로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이전까지는 이 앞부분을 없이 실행을 했었고, 피겨 오브젝트를 하나 받는 부분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 피겨 오브젝트를 이 밑에서 set 함수를 이용해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set 피겨 오브젝트하고 유닛을 인치로 바꾸면은 인치로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뭐 어렵진 않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실행을 했을 때는
겉으로 보이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까지 실행을 하면은 피겨가 하나 이제 생성이 되는 걸 보실 수 있는데, 크기가 변경이 되거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고 이 안에서 유닛만 인치로 바뀐 상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아우터 포지션을 이제 변경을 시켜줄 텐데, 이제 네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X축, Y축 시작 위치, 그 다음에 X축, Y축의 너비를 이제 바꿔주게 되는데, 저희가 이제 실제로 디스플레이 됐을 때 인치 단위로 이제 실행이 되게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아우터 포지션을 1, 1, 3, 3 이렇게 해주면 X, Y축 시작 지점이 끝에서부터 1인치, 1인치, 그 다음에 너비는 3인치, 3인치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만약에 1, 1, 10,9 이렇게 하면은 이 시작점은 1인치, 1인치 떨어진 데서 시작해서 가로 너비는 10인치, 세로 너비는 19인치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걸 한번 실제로 보여드릴게요. 매틀랩으로 이제 가서 이제 요걸 실행을 해볼 텐데, 일단은 저희가 그 했던 부분들, 방금 전까지 이제 홈워크 4 솔루션을 보여드렸는데, X축, Y축, Z 좌표까지 설정하는 부분까지는 섹션을 잡아서 일단 실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이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겨를 먼저 하나 만들 건데요. 그러면 이제 피겨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게 되고요. 여기다가 이제 한번 쳐보면 이렇게 피겨 오브젝트를 하나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그 속성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 저희가 몇 개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유닛을 한번 저희가 단위를 이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여기 실행을 했을 때, 자, 이제 피겨 1하고 피겨 2의 차이는 없죠. 지금까지는 이제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아우터 포지션을 이제 바꿔주게 되면은 이제 피겨의 크기가 달라지게 되죠. 지금 왼쪽 하단에서부터 1인치, 1인치 떨어진 지점에서 시작해서 너비가 15이고, 그 다음에 높이가 9인 그런 피겨가 만들어졌습니다. 조금 한번 줄여볼까요? 뭐 예를 들어서 시작점을 좀 바꿔보면 0,0에서 시작을 하면은 끝에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요거는 좀 보이질 않으니까 조금만 높여서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요걸 많이 줄여볼까요? 5,5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좀 줄어든 피겨가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 파트는 어, 사이즈가 다른 이 피겨를 생성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네, 마지막 이제 세 번째 파트는 이렇게 피겨 사이즈를 저희가 조정을 했잖아요. 피겨 사이즈를 이제 저희가 적절히 잘 조절을 해서 그 안에 여러 개의 플랫을 하는 것을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이제 저희가 사용하는 함수가 타일드 레이아웃이 되겠고요. 쉽게 이야기하면은 저희가 피겨 영역을 잘 설정을 하고 그 안에 여러 개의 타일을 만들어내겠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일을 이제 세로축으로 m개, 가로축으로 n개 그 개수를 써주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플랫 영역을 저희가 정해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주로 이렇게 타일 스페이싱하고 패딩, 결국에는 이제 뭐냐면 이제 타일 간의 간격, 그 다음에 피겨 여백을 최소한으로 해서 그래프를 그립니다. 보통은 뭐 파워포인트에 사용을 할 때나 아니면은 논문에 어떤 사용할 그림을 그릴 때에도 여백을 최대한 줄여서 저희가 그림을 그리고자 하는 영역을 최대한 많이 보여주는 것이 디스플레이 할 때는 대체로 유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타일드 레이아웃, 아까 받았던 피겨 오브젝트를 넣어서 제가 원하는 개수를 이렇게 적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타일 스페이싱, 패딩은 말씀드린 대로 컴팩트를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래프를 일단 그리기 전에 좌표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일반적으로 다이콤 CT 데이터의 이제 좌표축은 아래와 같습니다. X축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서 왼쪽이 플러스 방향이고요. 그 다음에 Y축은 anterior to posterior 방향이고, Z축은 inferior to superior 이 방향이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이걸 좀 머릿속에 항상 넣고 계시면 좋고요. 일단은 저희가 그림을 그리기 전에 3차원 볼륨에서 2차원 슬라이스를 이제 가져올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3차원 볼륨을 2차원 영역에 바로 플랫을 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원하는 엑시얼 또는 세지털 또는 코로날 슬라이스를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지 슬라이스를 가져올 때 필요한 것이 이제 특정한 박슬 요소를 가져와야 되는데, 이때 보시면은 첫 번째 차원, 두 번째 차원, 세 번째 차원에 해당하는 그 인덱스가 첫 번째가 Y축, 그 다음에 두 번째가 X축, 세 번째가 Z축이 됩니다. 첫 번째는 결국에는 Y축, anterior to posterior 방향의 몇 번째 슬라이스를 가져올지를 정하게 되고, 그 다음에 X축, 두 번째는 X축, 세 번째는 Z축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엑시얼 슬라이스를 가져오고 싶다 그랬을 때는, 당연히 엑시얼 슬라이스에서는 저희가 볼 때 X축하고 Y축이 보이죠. 환자 오른쪽하고 왼쪽, 그 다음에 anterior posterior 방향이 보이기 때문에 이 Z축을 컨트롤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엑시얼 슬라이스를 가져올 때는 이미지에서 마지막 것만 컨트롤 해주면 되고요. 그 외에 Y축과 X축은 모든 이미지 박스를 가져오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슬라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콜론 컴마 콜론 컴마 1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임의의 엑시얼 슬라이스를 가져올 때는 이미지 콜론 컴마 n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지털 이미지를 가져올 때는, 세지털 이미지에서 저희가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anterior to posterior 방향이 이 가로축이 되겠고요. 세로축은 이제 inferior to superior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이 X축에 있는 특정 슬라이스를 가져오면 되기 때문에 두 번째 인덱스를 컨트롤하면 됩니다. 그래서 세지털 이미지의 어떤 n번째 슬라이스를 가져올 때는 이미지 콜론 컴마 n 컴마 콜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랬을 때 이제 엑시얼 슬라이스 같은 경우에는 상관이 없어요. 마지막에 있기 때문에 앞에서 보여드렸던 대로 마지막에 n을 이제 넣어서 하나의 숫자의 슬라이스를 가져오면은 사이즈가 자동적으로 이제 여기 X축하고 Y축으로는 이제 다 선택을 해줬기 때문에 512 곱하기 512 마지막 게 출력이 안 됩니다. 그런데 세지털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걸 하나를 선택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엑시얼 슬라이스 같은 경우에는 512 곱하기 512 이렇게 바로 나오는데, 세지털 슬라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콜론 컴마 1 컴마 콜론을 해주게 되면 512 곱하기 1 곱하기 337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그런 사이즈의 이미지가 나오지 않고 아직까지는 3차원 이미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줄여줄 수 있는 함수가 하나 필요한데, 저희가 배웠던 대로 이제 스퀴즈 함수를 써서 중간에 불필요한 차원을 줄여주면 됩니다. 요 1이 불필요한 차원이기 때문에 이걸 줄여주면 되고, 스퀴즈를 한 다음에 사이즈를 구하게 되면 512 곱하기 337 이렇게 잘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타일드 레이아웃을 하고 나서 이제 저희가 특정 타일에 플랫을 하고 싶을 때 그냥 넥스트 타일을 써주면 제일 쉽습니다. 넥스트 타일, 그 다음에 요번 타일에 작성을 하고, 그 다음 넥스트 타일 하면은 그 다음 타일로 넘어가서 이미지를 플랫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2x2 타일드 레이아웃을 만들었을 때 순서는 좌측 상단부터 해서 1번, 2번, 3번, 4번 요 순서대로 플랫을 하게 됩니다. 자, 저희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겨를 이제 적당한 크기로 만들고 타일 레이아웃에서 이제 세로 축으로는 하나, 가로축으로는 두 개, 결국엔 타일을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에 엑시얼 이미지를 플랫을 하고 두 번째 세스터 이미지를 플랫을 하는 이제 코드가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은 넥스트 타일하고 이미지 SC 저희가 지난번에 배웠던 대로 X 이미지, Y축을 이제 X축, Y축을 잘 넣어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미지 저희가 추출한 169번은 이제 저희가 슬라이스가 Z축으로 지금 337개 있으니까 적당히 이제 중간에 있는 슬라이스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배웠던 컬러 맵이나 엑시스 이런 것들을 다 넣어주고 플러스를 해봤더니 어떻게 되냐면 일단 디폴트가 이 가로축, Y축을 다 이제 저희가 실제 이제 배웠던 대로 저희 직관적으로는 X축, Y축이 이렇게 증가하는 방향이 X축으로는 오른쪽, Y축으로는 위로 증가하는 방향이 저희가 보통 그래프를 그릴 때 방향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직은 익숙하지 않으시겠지만 anterior to posterior 방향이 플러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안테리어 방향 좌표가 더 작게 되고 포스테리어가 크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로 그릴 때는 디폴트가 Y축이 이제 증가하는 방향이 위로 될 수 있게 그래프를 출력을 하기 때문에 안테리어 방향이 지금 이렇게 아래쪽으로 플랫을 하게 되는 게 일단은 매트랩에서는 디폴트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실제로 저희가 CT를 보통 디스플레이 할 때는 안테리어 방향이 위로 올라가게 보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지금 CT를 많이 봐온 분의 입장에서는 익숙하지 않은 그런 디스플레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바꿀 수 있는 게 set GCA Y direction reverse가 됩니다. 그래서 요 명령어를 하나 더 실행시켜 주시게 되면은 Y축 방향을 이제 뒤집는 거죠. 그래서 X축 방향으로는 환자 오른쪽에서 왼쪽이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플러스를 하고 Y축만 뒤집어서 플러스를 하게 되면은 저희가 원하는 저희가 보통 일반적으로 CT 이미지를 디스플레이하는 모든 프로그램에서 보는 그런 형태로 디스플레이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지털 이미지인데 세지털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일단 결과부터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보이는 게 저희가 원하는 거죠. 세스탈 이미지에서는 Y축, anterior to posterior 방향이 Y축이 되고 그 다음에 inferior to superior 방향이 Z축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일단은 문제가 지금 길이상으로 보게 되면은 이 가로축으로 더 길죠. 이미지 자체가. 그랬을 때 아까 이제 스퀴즈 함수까지 해서 그 사이즈를 구하게 되면 512 곱하기 337이 됩니다. 매트릭스 사이즈는 어, 위아래가 더 긴 그런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돌릴 때 필요한 간단한 코딩이 요 뒤에다가 작은 따옴표를 붙여주면 됩니다. 이 얘기는 매트릭스를 전치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트랜스포즈드 매트릭스를 구하는 간단한 코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타일드 레이아웃에서 이제 세로축으로는 하나, 가로축으로는 하나의 타일을 두 개의 타일을 생성해서 엑시얼 세지털 플랫을 함께 하나의 피겨에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부분까지 한번 매트랩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두 번째 파트에서 저희가 했던 게 이제 피겨의 사이즈를 조정하는 부분. 그래서 조금 더 넓게 제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그냥 쭉 일단 섹션을 만들어서 출력을 하게 되면 이제 피겨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이제 스케치북이 사이즈가 이렇게 크게 생성이 됐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타일드 레이아웃 여기까지 만약에 실행을 해주게 되면은 볼 수는 없지만 일단 구획이 두 개가 나눠진 겁니다. 그래서 타일이 하나, 두 개 이렇게 생긴 거고요. 그 다음에 코드로 들어가서 이 아래까지만
엑시얼 플랫까지만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요걸 정확히 잘 넣어줘야 되고요. X 이미지, Y 이미지, 그러니까 이제 그 축에 대한 것들을 정확한 정보를 넣어줘야 되고요. 이미지에서 마지막 차원에서의 인덱스를 조절을 해서 2차원 이미지를 뽑아냈습니다. 이건 액츄얼 이미지가 되겠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set GCA를 선택을 안 하고 출력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뒤집혀서 나오게 되고, 저희가 요거를 조금 바꾸고 싶다 그랬을 때 요거를 선택을 해서 플러스를 해주게 되면은 액시얼 이미지가 안테리어 방향이 위로 올라가게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스털 이미지를 플러스를 할 건데, 이때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Y축이 이제 가로축이 되고 Z축이 세로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미지에서 두 번째 인덱스를 컨트롤해서 512 곱하기 510이니까 256 하면은 중간쯤의 이미지가 되죠. 그래서 세스털 이미지를 뽑아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은 따옴표를 써가지고 트랜스포즈를 시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플러스를 해보면 피겨 하나에 액시얼 슬라이스, 세스털 슬라이스가 잘 출력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저희가 트랜스포즈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세스털 이미지가 원하는 대로 잘 출력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코디네이 자체도 잘못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트랜스포즈까지 해서 출력을 해주면은 이렇게 엑시얼 세스털 이미지를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그냥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은 요거는 이제 CT 넘버로 바꾼 게 아니고 로우 밸류가 나오게 된 거죠. 하나 데이터 팁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래서 엑시얼 이미지에서 데이터 팁을 하나 뽑아 보면은 지금 CT 이미지에서 인텐시티 밸류가 지금 뼈 같은 경우에 3836 굉장히 높은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조금 코렉션을 하려면 저희가 요거를 이제 일반적인 코딩을 좀 하려면은 CT 데이터 하나를 접근을 해서 그 리스케일 인터셉트, 리스케일 슬로프를 가져와야 됩니다. 근데 저희가 이미 값을 알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부분을 그냥 하드 코딩을 해서 보여드리면은 이제 슬로프가 1이었고 리스케일 인터셉트가 마이너스 3614였기 때문에 그냥 이번 예제에서는 요걸 그대로 적용을 해서 이렇게 코딩을 하는 거는 사실은 좋지는 않습니다. 이제 특정 환자에 대해서만 이게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코딩을 하는 건 좋지는 않은데, 일단 이 예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코딩을 해보면 이렇게까지 변환을 시키면 아까랑 이미지는 같지만 이제 뼈에서 데이터를 팁을 하나 만들어 봤을 때 이제 CT 넘버가 잘 출력이 되는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번 강의에서는 어, 피겨 사이즈를 조정하고 타일드 레이아웃을 이용해서 여러 개의 타일을 하나의 피겨에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그거의 하나의 예로서 액션 이미지하고 세스터 이미지를 같이 출력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숙제를 한번 해보면 좋으실 거는 3차원 이미지를 읽고 액시얼, 세스털, 코로날 뷰를 한 이미지에 플랫하는 요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결과를 이미지로 저장하는 코드를 한번 작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엑시얼 세스털 코로날 뷰를 한 번에 출력을 하시려면 아무래도 해야 될 것이 이제 피겨 사이즈를 조금 더 조정을 해야 될 거고요. 아무래도 가로축으로 조금 더 길게 만들어서 3개 이미지가 들어갈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타일 레이아웃에서 지금은 이제 2개만 타일을 만들었잖아요. 이제 코로날까지 출력을 하시려면 타일이 하나 더 필요하겠죠. 이 정도 힌트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개인적으로 숙제를 해보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5번째 주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